공자의 논어, 왕관 없는 군주. 프랑스어에서 번역됨. 이 근본적인 열쇠 논어가 없다면 중국 문명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명을 모르는 자는 결코 인간 경험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사상사는 공자 또는 공보자 공부자만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준 예를 거의 제시하지 못한다. 만약 그의 위대함을 동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에게 새겨진 깊은 자치로 판단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를 분명히 여러 세기가 일찍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의 논어론어에서 그의 뜨거운 인류애와 상식의 원천에서 길어올린 숭고한 도덕이 빛나고 있다. 바로 거기에서 인간 본성의 하늘로부터 받은 본래의 광채를 되돌려주되 무지의 어둠으로 흐려진 그 광채를 되돌려주려는 그의 끊임없는 염려가 드러난다. 따라서 그를 유럽의 라틴어화된 이름 콩피시우스, 로 알고 흠모하게 만든 예서의 신부들이 중국인들의 열정에 버금가는 열정을 그에게 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그의 논어에서 중국의 진주들을 보았으며 혹은 그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보았다. 왜냐하면 Pretiosiora est cunctis opibus sapientia.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중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르침들은 중국인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대단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프랑스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볼테르 자신도 감복하여 자신의 서재에 중국 성인의 초상화를 걸고 그 아래에 다음 네 줄의 시를 적었다. 오직 유익한 이성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세상을 눈부시게 하지 않고 정신을 밝히며 그는 오직 현자로서 말했을 뿐 결코 예언자로서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심지어 그의 나라에서조차 그러했다. 올바른 이성의 명증함. 도덕과 정치라는 이중의 관계에서 고찰할 때 공자의 학설은 거의 같은 시대의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던 것과 비교된다. 이성의 친구들이자 광신의 적들인 볼테르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고대의 지혜의 가장 거친 정신들마저 감동시킬 수 있는 저 온화함, 저 명증함, 저 평정을 입혔다. 아마도 인간 정신은 이 두 사람보다 더 품격 있게 대표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철학에서 탁월했던 그들은 판단력에서도 마찬가지로 탁월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양식이 그들을 다시 그곳으로 이끌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우리 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지닌다.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은 너무나 뒤얽히고 너무나 거짓된 추론, 너무나 끔찍한 궤변을 지니고 있어서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사람들이 도의 바깥으로 걸으려 하는가? 따라서 헤겔의 견해는 유감스러울 것이다. 그는 논어에서 자신이 철학이라고 부르던 저 탈선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는 한마디 끔찍한 말로 단언했다. 공자의 명성을 위해서는 그의 저작이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이 전적으로 게르만적인 경멸은 더욱 이상한 것이 독일은 괴테와의 대화와 함께 그 평온한 아름다움과 스승의 살아있는 현존에 의해 매우 유사한 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기를. 공자를 번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 자체를 우리 철학자가 자신의 모든 말을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상의했던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전해적 진리 장 드라브린을 거부하는 것이다. 성인의 도도. 인류의 많은 다른 스승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붓다, 페르시아의 조라스토처럼 공자는 저술가가 아니라 스승이었으며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넘겨 적는 일을 맡겼다. 게다가 그는 긴 담론과 어울리지 않는 웅변에 낯설었으며 그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끌어내기 위해 악기 위로 몸을 숙인 음악가의 자세와 같은 가다듬어진 태도를 선호했다. 때로 그는 이렇게까지 한숨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 감동한 제자들에게 그 능거의 우주적인 위엄으로 답했다. 하늘이 말하는가? 그럼에도 사계절은 그 운행을 따르고 수백 가지 피조물이 태어난다. 하늘이 말하는가? 그는 듣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선언했다. 나는 전할 뿐 아무것도 지어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옛 것을 사랑한다. 실상 세심한 수호자의 모습 아래에는 한 개혁가가 엿보였다. 그는 예래, 지지, 인인을 보존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쇄신하고 도덕화하며 비장한 헌신으로 전파했다. 사명이 무겁고 그의 길이 멀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는 진정한 천명을 완수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격려했다. 문왕은 돌아가셨다. 이제 문명의 위탁을 받은 자가 내가 아닌가? 만약 하늘이 그것의 상실을 맹세했다면 어찌 그것을 나 같은 한 필부에게 맡겼겠는가? 그리고 만약 하늘이 위탁을 보존하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덕덕의 제국.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군자라는 단어로 원래는 고귀한 혈통과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을 가리켰으나 공자는 혈통의 귀족주의를 마음의 귀족주의로 대체함으로써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품격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우연의 손에서 받는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통해 획득하는 도덕적 고양과 감수성에 의해 정의된다. 북극성처럼 불변하고 중심적인 그는 주목받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불행이 아니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어디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격언을 영광과 성공에 대한 이보다 더 큰 무관심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결국 공자가 평생 왕관 없는 군주로 남았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그는 보이지 않는 국경이 인류의 국경까지 뻗어나가는 제국을 건설했다.